그럼 지금 이 대표님은 전국적인 모텔 임대 매매 다 하시는데 잘 되는 데도 있을 거고요. 하향하는 데도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한번 분포도 분석 좀 한번 해주세요. 실제로 보면은 2007년도 전후로 해서 대학가의 숙박업소가 이제 활성화됐었고요. 그다음에 이후로 2007, 8년도 전후로 해서 경기가 좋아질 때, 그 당시 시기에는 이제 공단 지역, 이제 저희가 숙박업소를 추천해 줄 때 대학 상권과 공단 상권에서는 뭐 무조건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에서는 이제 관광지가 있는 곳, 특히 이제 도심 지역에서는 역세권 쪽에 숙박업소, 그때는 모텔이나 상품업소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촌이라든지 지방에서도 이제 터미널,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읍수제지, 군수제지의 터미널이라는 상품은 그렇게 우리가 모텔이나 숙박업소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인구 40만 이상의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과 연계되어 있는 그 인근 지역의 상업, 유흥 상업 상권은 특히 모텔이라는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영업 경쟁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중에서 보면 순천이라는 지역에서 여수라는 상품이 별도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순천에 있던 그 도심속에 있는 상품들이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상권이 구상권과 신상권으로 바뀌어서 신상권은 살고 구상권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동주에서도 신상권과 구상권이 생겼고요. 평택에서도 평택역 상권과 신도시 상권이 생겼고요. 천안에서도 그 신부동이라는 천안 IC 근처, 천안역 근처에 숙박 상권과 신도시가 생긴 불당동이라든지 두정동, 성정동의 숙박 상권, 기존의 역세권, 기차 역세권에 있던 상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흥, 젊은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출장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새로운 상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포천에서 보면은 95년에서 2000년대까지 포천 지역의 숙박업소가 굉장히 대실 영업을 해서 활성화됐었는데, 2000년도부터 2010년도, 15년 거의 한 10수년간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외곽 도로가 생기면서 접근성이 가까워지고 별내 신도시가 생기면서 포천이 다시 이제 무인텔 위주로 해서 또 먹거리로 해서 다시 상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든지, 방이동 같은 시장은 잠실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2000년대 중후반까지 어려움을 겪다가 2010년 그 전후로 해서 입주를 시작하면서 다시 송파의 뭐 신촌이라든지 방이동 숙박상권이 굉장히 성행을 했다. 그러니까 특히 서울에서 방이동 같은 데는 영업이익보다는 이제 자본이득을 실현한 그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또 하나 보면 이제 역세권 위주의 상품 중에서 연신내 쪽이라든지 여기 서울에서 뭐 신림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소형주택 위주로 소형주택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영업보다는 자본이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해서 매출은 상당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가 상승으로 해서 자본이득으로 투자를 성공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방에서 보면은 전주라는 데가 거점 도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지역에 군산이라든지 뭐 익산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정읍은 그래도 좀 그 내장산이 있어서 괜찮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뭐 특히 군산, 익산 이런 데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익산 같은 데는 이제 평화육교라고 해서 익산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한 4년 전, 4, 5년 전에 철거가 되면서 평화동과 인하동의 숙박상권 거의 한 8, 90개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또 경공매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뭐 이렇게 분쟁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 평화육교라는 게 개통이 되면서 좀 활성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그 지역 갔더니 리모델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진천, 또 나주, 광주, 뭐 특히 혁신도시가 생기는 쪽, 혁신도시가 이제 발전한 쪽, 뭐 진천이라든지 나주라든지 원주라든지 뭐 이런 것은 신도시 쪽 위주로 해서 모텔 또 숙박 상권이 그 형성되고 있어요. 특히 원주 단계동의 숙박업소는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2, 3년 전부터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서 그 지역은 그래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또 모텔 투자의 성과가 있는 곳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2021년 중반 이후로는 외곽에 있는 500평 이상 되는 외곽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자본이득과 영업이득 또는 개인적인 아이템을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했다. 또 속속 거래가 일어나고 있더라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새로운 상품으로는 습세권 상품보다 수세권 상품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연출되기 시작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땅값보다는 영업이득을 위한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남양주라든지 양평이라든지 또는 해변가라든지 풍광이 좋은 곳에 부지를 이렇게 찾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수익률이 한 20 몇 프로씩 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모텔이나 숙박업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모텔리어 출신 중에 투자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 자기한테 임대 보증금을 좀 투자 좀 해주세요 라든지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투자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2부 정도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신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상권에서 객실 30실 기준에서 1억, 1억 2천 이렇게 매출, 월 매출을 올리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도 보니까 과감하게 리모델링한 지역에서는 객실 60실로 월 매출 2억까지도 올린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숙박업소는 한 30억 가까이 투자가 됐는데 110억에 매입을 해서 30억 투자를 해서 지금 3년 가까이 운영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165억 선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한두 달 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모텔이나 숙박업소 많이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과감하게 투자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을 해서 색다른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전만은 못하지만 연수익 20에서 30% 정도는 형성하는 곳도 있다. 근데 전체 60, 70%는 아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 또 한 3, 40%는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모텔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랄까요?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도 모텔 임대에 들어갔다가 그 주인이 모텔을 포기해서 저도 보증금을 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일단은 모텔 임대에 들어갈 때 저 같은 경우는 모텔 임대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근간에 대출이 이제 많은 모텔인데 시설 투자를 잘 해놔서 영업에 대한 이득 욕심만 가지고 무조건 그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임대를 할 때는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 그런 거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고, 아무리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경공매에 임대인이 좀 나쁜 마음을 먹는다든지 또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숙박업소를 포기할 때 내가 매입해도 되느냐 하나 하고, 실제 영업 경쟁력을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내 성향하고 맞느냐, 내 거주 공간이나 내 가족 관계의 생활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겠느냐라는 것. 제일 중요한 거는 보증금의 안전성, 매출에 대한 지속성, 매출 확인, 그리고 이제 안전성에 기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느낀 것은 점유권과 비품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되겠다. 처분권이죠. 소유권이 아니라 처분권. 그래서 저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혹시나 임대인이 잘못으로 인해서 경공매가 발생할 경우에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처분권을 준다라는 문구를 넣어요.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제3자 낙찰자가 나타났을 때 점유권과 시설에 대한 영업권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소유를 위한 매입 구입을 할 경우에는 자본 이득과 영업 이득이 있어요. 근데 자본 이득으로 실현하기에는 이미 2, 3년, 3, 4년 사이에 대부분의 숙박업소의 땅값,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방이동의 지가가 실제로 1억 2, 3천까지도 호가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서울 역세권 또는 유흥상권이 있는 상업지역의 숙박업의 지가가 대부분의 7, 8천 이상, 종로도 1억 이상 호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맞겠느냐? 그럼 영업 매출은 옛날만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 4년, 4, 5년 전에 영업 매출 1억 2천이었던 것이 실제로 지금은 7, 8천 이상으로 떨어졌고, 시설도 노후화돼서 다시 내가 옛날처럼 간단하게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이런 것만 바꾸고 도배장판만 하고 침구령 바꾸고 객실 30실로 5, 6억을 투자하면 상당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객실 30실로 최소한 10억을 투자해야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조금 잘했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영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가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지가 상승과 자본이득과 영업이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하남시라든지 동탄 신도시라든지 이렇게 그 신도시가 발생하는 곳에는 땅을 깔고 앉아있는 숙박업소를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객실 한 48실 하는 정도가 70억대가 넘는 가격대의 분양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4, 5년 전에 하남에 객실 35실로 40억대 가까이 분양을 받았을 때도 이게 경쟁력이 있겠어요? 매출이 되겠어요? 라고 했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객실 34, 5실로 월 매출 1억 1천, 2천을 달성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회전율 영업과 숙박 요금이 단가에서 이기는 거예요. 또 시간이 초과되면 무조건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희소성의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그 자본이득으로 투자를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영업이득을 보고 투자를 해도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모텔을 이제 매매도 하셨고 실제로 이제 운영도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모텔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성공 사례, 뭐 실패 사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진천에 한 무인텔을 소개를 했어요. 부부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본 이득을 위해서 이제 숙박업소를 그 진천에 소유하고 있으니까 지가 상승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 호가를 좀 높게 내놓고 있으니까 임대를 먼저 놓기 위해서 이제 단기간 내에 20일 이내에 임대를 놓고 나가는 걸로 해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임대를 그 이전에 있던 임차인이 좀 게을리 시설 관리라든지 영업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 경쟁력에서 게으른 측면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탄핵이라든지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외래 관광객의 감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매출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월세를 좀 낮추고 임대를 놨으면 했는데 이분이 보장형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매출 얼마 이하가 떨어지면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런데 잘못 판단한 게 뭐냐면 저희가 매입해주고 5년간 평균 매출이 3,200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2019년 말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저는 한 두세 달 전에 그게 계약이 된 건데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보장하는 금액 3,200은 절대로 통계상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월세가 1,600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1,400이면 이의를 달지 않고 보장형으로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분이 200만 원 때문에 보장형으로 했어요. 근데 2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1년 반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그거 다 보상을 해줘서 한 1억 이상을 까먹었는데 임대인이 까먹은 거예요. 임차인이 보장형으로 했더니 시설관리나 이런 걸 하도 게을리해가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외국에서 하는 사업을 남한테 맡기고 이분이 들어와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돈을 좀 빌리고 대출을 좀 더 받고 해서 했는데 다시 4천, 5천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장형으로 임대를 놓는 바람에 이제 어려워진 경우고요. 옛날 2010년 전후에는 보장형으로 해도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장형에서 뭐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않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성공한 사례로는 수원의 한 호텔은 객실이 50실로 유흥업소 위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분은 이제 코로나19가 오히려 이제 도움을 준 상황이죠. 원래 소유자가 임대만 놓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매수자가 덥석 숙박업소를 샀어요. 이제 부동산 가격으로 산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는 옛날처럼 유흥업소 영업 위주로 운영하라고 한 뭐 객실 50실 내배인데 이제 5, 6억 정도만 투자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유흥업소가 영업이 그 중간에 유흥업소 2개층이 있는데 유흥업소가 영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옛날에는 그 유흥업소를 저희가 임대를 놨을 때 또는 저희가 거기에 영업 컨설팅을 했을 때도 유흥업소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뭐 5, 6년, 6, 7년 정도 전에는 거기에 이제 권리금으로 해서 6, 7억, 5, 6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최소 3억 이상을 달라고 그러고 그럼 또 나가면 좋은데 나가질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해서 유흥업소가 상당히 이제 매출이 안 오르고 영업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매수를 해서 거기에다 객실을 20여 개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객실 70개. 그러니까 월 매출 5, 6천짜리에다가 유흥업소에 객실을 내면서 20억 넘게 투자를 했는데 월 매출이 실제 2억 가까이 나와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자기만의 생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월 매출 실제 70개긴 하지만 2억을 만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주시 단계동의 한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에서는 실제로 객실을 한 75개 정도, 75개, 80개로 해서 객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객실만 했다면 경쟁력이 없을 건데, 원주에서도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상당수가 폐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휴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루프탑, 인피니트 풀 옥상에 루프탑을 만들어서 이제 자랑거리를 만들고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영업 경쟁력, 일반 모텔과의 차별화로 영업 경쟁력을 이루면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숙박업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해시의 한 무인텔은 이번에 매출이 월 매출 6천대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가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해서 매출이 한 4천대로 떨어지니까 이분도 이제 7, 8억을 투자해서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다시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6, 7천대 매출을 다시 달성하는 기염을 통하고 합니다. 여기 모텔사랑 유치하고 하실 말씀, 홍보, 모텔사랑 홍보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모텔사랑은 대한민국 숙박, 특히 모텔 숙박업 장르에서 보면 2004년도에 저희 스텝 몇 명과 해서 나는 모텔로 돈 벌러 간다라는 책을 썼고요. 저희가 대한민국 모텔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책을 썼는데, 실제로 나는 모텔로 돈 벌러 간다라는 그 책이 현재의 모텔이라는 장르, 모텔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2004년도에 저희가 집필을 한 건데, 지금 2021년도에 보면 약 15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숙박 앱 연수익 1920억을 순수익을 발생시키고, 실제로 뭐 기업 가치가 1조 원, 2조 원의 기업 가치를 발생할 정도의 숙박 앱이 탄생하는 그런 예측을 한 그런 그 모텔 사랑이고요. 이름은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우산 쓴 고양이 호텔 사랑 또는 모텔 사랑, 지금은 이제 잘잘잘 TV로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숙박 부동산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만큼 대한민국 숙박업소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모텔리어 중에서도 저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텔에 관련해서 또는 숙박업에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싶다든지 또 경영 리모델링 신축을 하는데 좀 막힘이 있으면 저희 모텔 사랑을 찾아주시면 제가 기꺼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숭실대 입구역 1번 출구에서 30m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 모텔 사랑, 당신이 1등을 만나면 당신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체력입니다. 건전한 사고입니다. 여러분을 성공하는 투자의 길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